예, 휴일 잘 쉬고 계시죠? 오늘 비도 밖에 많이 오고 습하고 날씨도 오락가락한데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내용이 또 속보로 떠 있습니다. 어, 일본의 사도광산, 어,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죠.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건데 이 사도광산에 대한 속보가 막 엄청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라오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뉴델리에서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여기 이제 열렸는데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그러니까 오늘 결정했다라는 속보이거든요. 2015년에 뭐 구남도는 영화 보셔서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 그때 우리 정부 쪽에 일본이 설명했던 바로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그런 약속이 지켜지느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뭐 한국인 노동자 진심으로 일본 쪽에서 추모한다면서 전시물 같은 거를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 등과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시물만 설치를 해놓고 뭐 강제 노역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2015년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외교부는 또 뭐 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강제 동원이 정확하게 그 강제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동을 시켰느냐, 피해를 줬느냐, 이거는 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따른 연속적인 가해 사실이기 때문에 어, 이 대목을 정확하게 에, 알려야 될 텐데 그 명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뭘 하자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늘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 약간 불안한 게요. 지금 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너무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준 것은 아닌가. 이럴 수가 방금 떴네요. 진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요. 자, 일단 이거는 KBC 광주방송의 속보인데요. 조선인 동원 강제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노동자를 기리는 전시물을 여기다 설치했다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물을 설치한 거는 그냥 전시물일 뿐이야. 그 안에 강제 동원 조선인을 우리가 전범국인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사도광산에 억지로 끌어와서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다. 광산 일을 시켰다. 이제 이 대목을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성이 빠졌네요. 사도섬의 전시시설을 만드는 성과,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본 정부가 핵심 쟁점인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줘서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컨센서스, 전원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반대를 했어도 되는데, 그러면 2015년 7월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군함도 등재 때보다도 못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한 번 굴욕 외교의 현장을 남기게 되네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외교부가 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식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할까 말까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외교 회담을 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이제 이 결정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뉴시스의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행 의지가 강하다? 어디가? 일본이 강하다? 이거를 실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불과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30분 전만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지 관건이다. 일본은 말을 바꾼 전례가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2015년 군함도 때는 그래도 일정 부분 약속을 받고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동의를 해준 거네.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위원국 전원 동의하는 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례상 한국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건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받아들여진다는 공감대 하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런 건 모르겠고, 야 근데 보세요. 2015년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잘 정리해놨네요. 2015년 군함도 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 등재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당시 일본 대사가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인정을 했는데 이래 놓고 전체 역사를 다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강제 노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등재에 성공하니까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이 당시 외무장관이 강제 노역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다시 한번 사도광산 최신순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 노동자를 기리는 전시물을 현장에 설치할 뿐이지 강제성을 인정한 대목은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네요. 저는 뭐 한국과 일본의 지금 어떤 외교 관계를 그리 뭐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실수를 하면 그것도 실력이라 그랬거든요. 실수가 아니라. 근데 2015년에는 심지어 일본에게 그런 확답을 받고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많이 묻기는 좀 그래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저는 일본과의 외교 자체를 그리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군함도 관련해서는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재되고 나니까 기시다 후미오 같은 사람이 강제노역 아닌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우리는 가서 동의만 해준 거예요. 강제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 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또 충격을 한번 받고 가네요. 비도 오는데 조선인 징용의 아픈 역사가 있는 사도광산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정도로만 퉁치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아마 내일이나 뭐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나오게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이 한국과 일본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측의 동의를 구할 때 이 강제 노역에 대한 등재 약속을 했다든지 꼭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굴종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건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강제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광주방송 쪽 속보는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나온 것 같아요. 강제성이 빠졌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